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메뉴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에 떠 있는 중국의 열병식 사진입니다. 오색 무지개가 퍼지고 무인기 같습니다. 아주 폼 나는군요. 저기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을 제가 언젠가 갔을 때에 그 중국에 좀 모자라는 지식인 누가 저에게 물어봤어. 자기 서울에 가서 광화문하고 경복궁을 여러 차례 봤는데 우리 정 선생은 오늘 자금성하고 광화문을 천안문을 본 소감이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자금성은 내가 이때까지 외국에 다녀서 본 건물 중에 가장 비인간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응수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약간 약이 올랐어. 이 자식 봐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금성에는 풀 한 폭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건물 중에 가장 똥폼이라는 똥폼은 다 잡았을 때 풀 한 폭이 나 있지 않는 저런 비인간적인 건물은 나는 본 적이 없노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천안문은 어떻게 봤냐고 그래서 제가 광화문은 산골짜기에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문이므로 그렇게 클 필요가 없지만 자금성은 평지에 돌출해 있는 성이기 때문에 천안문처럼 문이 굉장히 커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국정은 저 국정선에서 외적이 월경했다 쳐들어온다 그러면 안에서 구테타가 나서 안에서 열리는 내시가 구테타를 하거나 누가 구테타를 하거나 구테타를 해서 안에서 열리는 문이고, 서울의 광화문은 비록 작지만 밖에서 때려 부셔야 열리는 문이다. 사실은 좀 다릅니다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미안하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금성을 보니까 천안문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시진핑입니다. 어디엔지 생기가 좀 없어 보이는, 힘이 빠져 보이는, 약간은 혹시 우울증 같은 게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저는 시진핑을 볼 때마다, 평화의 비둘기가 이렇게 많이 날아 올랐지만 이내 전쟁하는 새들로 헬리콥터로 하늘은 잔뜩 채웠습니다. 미사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시진핑은 어딘지 힘이 없어 보이는 데는 장쩌민이고요. 후진타오입니다. 일설에는 2017년 시진핑 임기가 보통 중국의 주석은 10년, 5년씩 두 번을 합니다만은 시진핑은 5년밖에 못할 것이다 하는 루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찌민하고 후진타오 밑에 부하들을 이 장쩌민 시진핑이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중국 리커창도 있군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열병식에 대해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칼럼이 있습니다. 사설입니다. 사설. 베이징의 마셜 디스플레이, 군사전개, 열병. 오늘 아침자입니다. 제가 약간 줄여서 요점만 정리를 해드립니다. 중국은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축하 행사 및 열병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중국이 중일 전쟁에서 입었던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열병식의 진짜 목적은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지역 내 정세를 혼란시킨다. 작년부터 중국은 전성절 행사에도 열병식을 열고 중국의 첨단 무기를 공개해왔다. 열병식은
만약 이번 열병식이 제가 조금 생략했습니다. 중국 내 애국심을 증가시키는 목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열병식은 시진핑 정부가 중국의 모든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지금 베이징 시내는 중일전쟁 당시의 참혹한 사진들로 뒤덮여 있다. 중일전쟁 당시 기록들은 계속 방송을 통해 다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뒤에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또 중국은 일본이 전쟁 후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원조를 한 사실은 숨기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그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미디어와 교과서들은 중일전쟁 당시 미국과 국민당의 역할을 축소시키며 공산당의 업적을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당은 중일전쟁 당시 입은 피해로 인하여 국공내전에서 패배하고 대만으로 후퇴했다. 이건 제가 몇 번 거푸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중국이 일본과 싸워서 마지막에 승리를 거둔, 중국 자체의 승리는 아닙니다만 미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9월 2일 날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선언을 받고 그 항복선언문을 중국에 전달해 주게 된 날짜가 9월 3일이죠. 근데 그때 중국은 장제스의 국민당의 중국입니다. 공산당의 중국이 아닙니다. 근데 장제스는 왜 공산당에 패배했느냐? 중일 전쟁에 지금 레드 스타 오브 더 차이나 에드가 스노우가 쓴 이런 책들은 장개석 군대 자체가 나쁘고 모택동의 군대가 우수했기 때문인 것처럼 민중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장개석 군대는 일본과 싸우는데 항일 투쟁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버리고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등 뒤에서 이제 공산당이 나타나서 장개석을 제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현대사도 사실은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혹시 정규제 뉴스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중국에가 나와서 레드 스타 오브 더 차이나 중국의 붉은 별 같은 에드가 스노우의 작품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그 만리장성이 아니고 그 장정, 그 행군을 하고 긴 롱마치를 하고 일본과 싸우고 이런 얘기하면 진실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때 일본과 싸운 것은 장개석의 국민당이고 일본과 싸우느라고 다 힘이 빠지고 지친 장개석의 등 뒤에서 너희들이 총을 쏘고 혁명을 한 것이다. 그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당은 중일전쟁 당시 입은 피해로 인하여 국공내전에서 패배하고 대만으로 후퇴했다. 이런 역사 왜곡 때문에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중국의 열병식 참가 제의를 거절했다. 아니 그것은 장개석이 거잖아. 공산당 너희들의 것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던 똑같은 주장을 지금 월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같은 거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사나 장관들만 열병식에 참가시켰다. 또한 지도자들이 행사에 참가한 국가들이라 봤자 대부분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참가는 이례적이다. 아마도 중국과의 무역을 늘리고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다. 중국의 경제부흥은 평화로운 성장과 연성 권력, 부드러운 권력이라는 구호 아래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힘을 과시하고 다른 국가들을 빈번히 이유 없이 자극하고 있다. 오늘의 열병식은 이와 같은 추세의 일부분이다. 자, 아까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병식에 참여한 각국 지도자.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없습니다. 조금만 더 키워보실래요? 아우, 너무 더 멀리 갔다.
시진핑이 있고 오른쪽에 푸틴이 있고 그 옆에 나자르바예프가 있습니다. 그 옆에 반기문이 있습니다만은 그 뒤쪽으로 박근혜 대통령 뒤쪽으로 아마 까리모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약간 당겨 보시죠. 사진을 약간 당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당겨지나요? 예, 여기 됐습니다. 아마 까리모프인 것 같죠. 대부분이 독재자들입니다. 나자르바예프가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이 된 지도 30년인 것 같은데요. 1991년에 나자르바예프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2010년 근 25년째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군요. 나자르바예프가. 까리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독재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민주국가의 지도자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도 된다, 가서는 안 된다, 크니 말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기분으로 정말 모진 각오를 하고 마음을 먹고 시진핑을 만나러 중국으로, 저 독재자들이 우글거리는, 정말 보기에도 딱하잖아요. 사진을 보면 시진핑도 독재자고 공산당 독재, 푸틴도 참 우통이나 벗고 다니는 철없는 독재자고, 그 옆에 나자르바예프 뒤에 까리모프 다 독재자들이에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의 이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활로를 열고 통일로 가는 희생의 길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인가? 성공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만 답답한 마음도 가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서 동북아개발은행을 얘기했습니다만 시진핑에게 동북아개발은행에 우리가 AIIB에 협조해 줬지 않냐?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는데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 홀로 메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금 우리나라 장관들 중에 해외 다니면서 또는 국내에서라도 북한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보자는 주제로 열심히 뛰고 있는 장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대통령 혼자 지금 떠들고 있는. 저는 이런 사태를 걱정하는 겁니다. 오히려 AIIB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동북아개발은행은 물 건너갔다. 그 국제적으로도 보고 다 그렇게 장관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만 지금 동북아개발은행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겁니다. 이리 되면 사태는 곤란하죠. 참 곤란합니다. 대통령이 딱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안화 문제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좀 따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신들이 위안화 국제화한다고 우리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위안화 직거래 시장까지 열고 어떻든 위안화를 가지고 우리가 국제화하는데 도와주고 했는데 난데없이 4.6%나 사흘들이 위안화를 평가절하를 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서야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을 믿고 협조하겠나. 위안화를 그렇게 4.6%나 절하를 해대면 어떡하냐 라고 한마디 정도는 걸쳐놓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장관들 중에 그 누구도 대통령에게 그 문제를 얘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럼 대통령 뭐 하러 갔나? 거기에. 자, 원래 오늘은 민족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민족주의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사리 미국의 눈치를 보고 오늘 오바마가 그랬잖아요. 전쟁을 화해로 바꾼 것이 지금의 미국과 일본의 관계다. 근데 중국 너희들은 지금 군대 열병식이나 하고 많은 거냐? 이런 말이거든요. 오바마가 시진핑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나름대로 토로한 겁니다. 진짜 전쟁하고 싸운 것은 우리다 말이야. 일본하고 전쟁하고 싸운 것은. 근데 너는 전쟁도 안 해놓고 장개석이 전쟁한 건데 중국 공산당은 장개석 등 뒤에서 총이나 쏘고 장개석이 일본하고 싸우느라고 지쳐있을 때 혁명해가지고 장개석이 때려 누르고 국가를 찬탈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와서 너는 일본하고 적대적인 군사 프레이드나고 이래서 되겠나? 정작 일본하고 싸운 건 우리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얼마나 평화롭게 잘 지내냐? 너는 왜 그렇게 안 하고 군사 프레이드냐? 하는 것이 오늘 오바마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런 속에서 또 일본 애들은 또 철없이 뭐 산케이 신문 이런 정말 저질 언론들까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고 저는 민비를 아주 역사인물로서는 싫어합니다만은 또 산케이는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을 거기다 비겨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고 남을 국민들을 모욕하는 짓을 할 정도로 지금 한국, 일본, 중국 사이에 이 민족주의적 정말 마치 전쟁이라도 한판 벌여보자는 듯이 이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진으로 말하자면 뛰어들었는데 부디 먼 장래에 정규재가 박근혜 대통령 중국 가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사과드릴 수 있게. 내가 그때 생각이 짧아서 그랬노라고 사과드릴 수 있도록 뭔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히 쉬시고.